미국에서 1년간 살았던 집 리뷰합니다. 살았던 당시 제작했던 영상이에요. 환율 같은 조건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네. 네, 안녕하십니까, 정곰입니다.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 집들이를 좀 해야 되겠죠. 방금 한 바퀴 쭉 둘러보셨다시피 여기에는 이제 타운하우스 촌이에요. 대문 하나하나가 다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한 동이고, 뒤로 보이는 저것도 한 동이고, 이쪽 뒤로 보이는 저기도 한 동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이죠. 들어가 볼까요? 뚜루루루뚜. 여기는 좀 투박하게 이렇게 그 집 그 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도어락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열쇠를 열고 다니는 아날로그스러운 풍경이죠. 저희 집 주소가 이렇게 있는데 공개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리스 해놓은 거예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으로 들어와 보면 밖에서 봤을 때의 그 좁은 느낌과는 좀 다르게 상반되게 내부가 좀 상당히 넓은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올라프가 앉아있고 저기에 마누라가 앉아있죠. 손 흔들어 주세요. 안녕. 모자이크 처리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블라인드가 이렇게 있죠. 미국은 이상하게 커튼이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일교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한국처럼 난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 그 담요가 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추워질 때 여기 앉아 있으면 따뜻하고 좋아요. 우리 올라프가 여기 있죠. 올라프가 녹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주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이 여러 개가 있죠. 이 안쪽에 보면 여기에도 문이 있고 여기에도 문이 있고 저쪽에 열린 문이 하나 있고 이쪽 안으로 들어오면 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문이 되게 많아요. 사랑은 열린 문. 미국은 이제 그 모든 방들에 대한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실링 팬입니다. 천장 팬이 이렇게 달려있죠. 실링 팬 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천장에서 바람을 불어준다, 그래서 뭐 시원하게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걸 켜봐야 별로 바람이 잘 안 불어요. 또 이렇게 딱 켜면 이렇게 위에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위에가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밑에서 바람이 불지 않아요. 바람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미약한 공기의 흐름 정도만 느껴져요. 보통 이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는 뜨거운 공기를 이 방 안에 전체적으로 순환시켜주기 위한 느낌의 실링팬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저 녀석이 미국 방마다 있습니다. 제 방에도 있고 요 방에도 있고 이 방 저 방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부 공기 순환을 시키기 위한 어떤 효율적인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부엌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부엌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역자로 이렇게 바 형태의 그 주방이 이렇게 있고요. 설거지는 안 했어요. 설거지는 안 했는데 아침 먹고 난 이제 쓰레기 단자가 이렇게 돼 있죠. 모자이크 처리를 이렇게 할 거고요. 먹을 것들과 밥솥도 있고 토스터기도 있고 기타 등등 되게 그 일반적인 주방에서 볼 수 있는 주방 집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징적인 것만 딱 잡아서 보여드리면 바로 이 인덕션이에요. 인덕션과 그리고 식세기, 식기세척기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 전자레인지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없는 게 바로 이 오븐입니다. 오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전기 오븐이 거대하게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미국 집에는 되게 일반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오븐은 기본적으로 있고 식세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꼭 이렇게 천장에 달려있는 환기팬과 겸용으로 되어 있는 이 월풀에서 나온 전자레인지가 되게 일반적인 사양으로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아주 커다란 거대한 이제 냉장고가 있죠. 이미 한국식 식품과 식재료들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미국에서 이제 판매하는 그러한 음식 식재료들을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절반은 미국 식재료, 절반은 이제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신라면이 눈에 띄죠? 너희씨 외국 간다더니 뭐 이렇게 한국에서 뻘짓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것도 이제 미국 마트에 팝니다. 우리나라의 그 신라면의 유명세를 알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거, 요렇게 거대한 이 까비뇽, 소비뇽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10,000원입니다. 12,000원 정도의 이만한 용량의 포도주를 살 수 있어요. 술값이 겁나 쌉니다.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야.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탁실입니다. 세탁실인데 여기도 이게 약간 표준인 것 같아. 세탁기, 일반적인 우리 통돌이 세탁기고, 그 다음에 건조기입니다. 건조기예요. 요 안에 넣고 하면 뽀송뽀송해져서 나와. 그래서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요 뜨거운 열풍이 이 벤트를 통해서 타고 밖으로 나가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문은 뭘까? 집이 문을 열고 열어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까지 왔다 하면 이제 바뀝니다. 자, 밖이 이렇게 쫙
엄청난 풍경이 펼쳐지죠. 이게 바로 미국식 백야드입니다. 뒤뜰 이렇게 조금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뒤뜰이 있는데, 그래도 요것만 해도 얼마나 좋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엔 이런 것도 없단 말이죠. 이런 거 하나 있으려면 집값이 어마무시해집니다. 자, 이제 1층 보게 되면 일종의 우리나라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방 같은 느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손님이 왔을 때 여기서 묵게 하는 정도의 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열고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음침한 방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 임시적으로 작업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의 단점이라고 보면 여기 옆을 열어보면 바로 옆쪽으로 보이는 바로 저게 방의 난방과 냉방을 책임지는 실외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특이하게도 난방을 켤 때도 저 실외기가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소음이 꽤 커요. 그냥 잠깐 머무는 정도의 어떤 그런 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이 있고 위에 실링팬이 이렇게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링팬. 야, 이거 뭐 방마다 실링팬이 있어? 이 방 안에도 문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에는 각 방마다 장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창고 겸 장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옷걸이 달아놓고 옷도 걸을 수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딱히 옷 걸을 일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창고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게 되면 바로 화장실로 연결이 되죠. 아무래도 손님 맞이 방이다 보니까 화장실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통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거실로 또 연결이 되는 이렇게 듀얼 문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죠. 여기 뭐 이렇게 지저분한 걸 걸어놨냐 하는데 이거 지저분한 거 아닙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갔다 온 기념으로다가 무비 하나를 샀어요. 뭐 그러한 뒷얘기들이 있다. 여기 또 문이 또 있네요. 문은 역시 창고입니다. 역시 공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가구를 들여놓을 필요가 없어. 자, 이제 1층 투어는 다 마쳤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바닥의 재질이 달라집니다. 바로 양탄자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먼지가 엄청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그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살다 보니까 적응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약 지르텍이 그렇게 괜찮아. 한 방 먹으니까 3일 동안 아무 일이 없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이 바로 보일러 컨트롤 패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죠. 현재 77도로 맞춰져 있어요. 와, 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화씨입니다. 우리나라는 섭씨를 쓰고 있죠. 화씨 77도면 우리나라에서 대충 뭐 25도, 26도 정도 느낌이에요. 왼쪽은 안방, 오른쪽은 아이방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이방부터 투어를 해볼까요? 아이방을 가기 전에 먼저 또 문이 또 하나가 또 있네. 문 안에 또 창고 옆을 보시게 되면 방이 있어요. 아이방으로 일단은 꾸며놨어. 근데 내가 거의 다 자요. 애는 마누라랑 자기 때문에 이렇게 방이 또 꾸며져 있습니다. 어차피 렌트한 집이고 1년만 살 거기 때문에 가구를 막 들여놓을 필요성은 없어서 요거 책상 하나만, 아이 책상 하나만 마련을 해서 넣어놓은 상태예요. 이것도 심지어 이제 접이식이라서 다른 분들한테 팔고 이제 1년 후에 나갈 예정입니다. 자, 여기도 문이 하나 있고 쭉 돌아보면 여기도 문이 또 하나 있어요. 미국은 정말 장롱이 필요 없습니다. 가구를 살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장롱이 그냥 있어요. 심지어 여기 넓어. 놓을 수도 있겠어. 자, 다리 딱 뻗고 누우면 모가지가 딱 여기에 와. 그래서 여기 잘 수는 없다. 대각선으로 누우면 잘 수는 있지만 잘 수는 없다. 뭐 이렇게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공간이 되게 넓어요. 뭐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옷걸이 같은 것도 이제 배치를 하면 여러 가지 옷을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는 드레스룸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는 미국은 각 방마다 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 방마다 화장실은 없죠. 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이렇게 쭉 둘러보면 전구가 있고 거울이 있고 세면대가 있죠. 변기가 있습니다. 욕조도 있어요. 샤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목욕도 할 수 있는 구조로 마련이 되어 있죠. 특이한 점은 미국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건식입니다. 이 화장실 바닥, 이 바닥에 배수구가 없어. 여기에서 목욕을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목욕을 하다가 물이 바깥으로 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물이 흥건해지겠죠. 여기에 물이 흥건해지면 어떻게 되냐? 이때 층에 물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전기 설비가 있는 곳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도 발생하고 부식의 위험도 있죠. 다행히 건조한 기후 때문에 금방 마르긴 하는데 진짜 목욕하면서 바닥에 물 안 흐르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샤워 커튼은 필수라는 거지. 그렇게 이제 화장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거. 얘네가 아까 건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환기 시스템이 미쳤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나라 그 화장실 환기구에서 하고 돌아가는 그런 환기음, 그런 음하고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 그래서 이거 켜놓고 잠을 못 자요. 근데 이걸 한번 틀어놓고 갔다 오면 이 안에 얼마만큼의 어떠한 그런 습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싹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바닥도 싹 말라고. 이거 화재 감지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 투어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은 특별히 장롱이 2개가 있습니다. 이쪽 벽을 열어보면 이렇게 농이 하나가 있어서
요건 이제 애기 옷들이 이렇게 쭉 다 진열을 다 걸어놨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또 하나의 농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옷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역시 이 농도 이쪽에다 누우면 한 사람이 누워도 될 만큼 공간이 넉넉한 편이에요. 물론 이제 가로로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짐들을 적치해 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정도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한국에서 썼던 장롱 길이가 여기에서 저기를 합치면 2배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장실이 또 동일하게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쭉 한번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할 건 이 침대입니다. 침대가 겁나 푹신해. 이 미국에서 경험해본 그냥 일반적인 가정집에 들어와 있는 이 침대가 무지하게 푹신합니다. 정말 뭐 구름 위에 누워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굉장히 푹신합니다. 그래서 누워있으면 잠이 와. 눕자마자 잠이 오는 이런 아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렇게 좋은 집 정말 훌륭한 집입니다. 얼마냐? 지금 2018년도에 거래된 기록으로 봤을 때는 대략 18만 달러 정도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럼 무슨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대략 한 2억 2천 정도에 거래가 됐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또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얼마가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정도 규모, 이 정도 크기의 집이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되게 신기한 겁니다. 단적인 예로 파주에 있는 하만하우스도 이것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지금 6억 3천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이곳의 집값은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월세가 비싸. 월세가 얼마냐면 1,400달러입니다. 월세가 1,400달러면 154만 원 정도로 환산이 됩니다. 월세 160만 원이면 이게 상당한 겁니다. 쉽지가 않은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생존을 위해서 미국을 왔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런 집에서는 살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다고 비싼 집을 골랐다 이게 아니야. 평균값 요 근처에 있는 집들에 대한 평균값이 1,400달러 집이 제일 싼 편이었어요. 아내가 이제 다녀야 되는 학교 주변에서는 그나마 좀 제일 싼 편에 속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들을 알아보니까 뭐 차고가 있거나 뭐 2층 구조 지하 베이스먼트까지 있는 집들은 대부분 이제 2,200달러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60만 원이 넘는 거야. 심지어 뉴욕은 4,500만 원 한대요, 월세가. 이거 월세야? 재밌는 콘텐츠들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과 재밌는 이야기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편엔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내가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미국 생활기였습니다. 안녕.